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푸른 바다 위를 싱싱함으로 수놓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들에게 풍성한 밥상을 선사해온 숭어. 너무 흔해서 때론 천대받기도 하지만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고 맛과 영양은 물론 가격까지 저렴한 고마운 녀석인데요. 봄이 되면 쫀득하고 찰진 식감으로 사랑받는 생선. 서민 생선, 숭어를 만나봅니다. 우리 바다 전 연안에 서식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숭어. 너무 흔한 탓에 비싼 생선들에 비해서 주목을 받진 못하는데요. 하지만 제철 맞은 숭어의 진맛을 아는 이들은 그 어떤 생선보다도 숭어를 첫손에 꼽습니다. 지금은 철이 보리숭어철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싸니까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강생도 못지않게 지금 맛이 좋아요. 쫄깃쫄깃하면서 감칠맛도 있고 부드럽고 색깔도 예쁘고.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선 맛이 좋고 깊어서 물고기 중 첫 번째로 꼽힌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부터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온 녀석. 우리나라엔 숭어와 관련된 속담도 많을 만큼 무척 친숙한 녀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숭어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숭어의 그 서식 주 환경은 깊은 바다에서부터 아주 연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까지 서식을 하고요. 식성은 잡식성이 되겠습니다. 주로 갯벌에 있는 유기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해저류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숭어만큼 식성이 왕성한 어종이 없는데요. 무엇이든 잘 먹는 잡식성으로 갯벌의 유기물뿐만 아니라 높은 점프력을 이용해 물가에 있는 생물까지 잡아먹는 녀석이죠. 떼지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의 습성을 이용해 녀석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에서 이루어지는 숭어 뜰채잡이. 숭어는 봄이 되면 온몸에 지방이 잔뜩 올라 눈꺼풀까지 기름기가 끼는데요. 3월엔 숭어 눈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여기서 생겨난 거죠. 조류가 거센 울돌목. 이곳을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는 물살이 센 중앙을 피해 가장자리로 몰리는데요. 덕분에 뜰채잡이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숭어 눈까지 어두우니 녀석들이 뜰채를 잘 피하지 못해 더욱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숭어는 어민들이 부르는 이름과 각 지역의 방언들이 뒤섞여 정식 학명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숭어는 그 이름과 방언이 가장 많은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어는 크게 나누어서 숭어와 가숭어로 분류가 되는데요. 숭어와 가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숭어라고 하겠습니다. 숭어는 특징이 그 눈에 지검이라고 하는 기름 눈꺼풀이 매우 발달돼서 덮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지느러미 안쪽에 이렇게 파란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많이 파고드는 이렇게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늘에 이 검은 점들이 모여서
마치 옆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어와 달리 눈꺼풀에 기름기가 없고 눈알이 노란빛을 띠는 가숭어. 거기에 비늘의 각 모서리에 어두운 반점이 있어 마치 그물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꼬리 지느러미 또한 거의 직선처럼 뭉툭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것이 가숭어의 특징입니다. 계절과 특징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 거죠. 숭어는 우리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만큼 잡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과 숭어가 오가는 길목에 정침한 그물을 미리 설치해두고 거두는 방법. 그리고 부산과 거제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숭어를 잡는 아주 특별한 어법이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양화마을. 동이 트기 전 산으로 향하는 양승철씨. 바로 1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숭어들이 육소자망의 총지휘자 어로장이기 때문이죠. 가파른 벼랑 끝에서 숭어떼를 기다리는 게 그의 임무. 시작한 지가 우리 지금 제가 어렸을 적부터 했으니까 한 100년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어법이 100년도 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어로장이지만 숭어떼를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숭어 이렇게 오면 숭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숭어 구별하는 게 이제 경험이고 노하우인데 지금 날씨가 아주 좋고 이럴 때는 숭어가 물 위로 떠갖고 옵니다. 떠갖고 올 적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사람이나 잘 판단이 구별을 하는데 물속으로 아주 힘들게 올 적에는 물 색깔을 보고 우리가 숭어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물 색깔도 있지만은 숭어가 가면서 가다가 뒤뚱뒤뚱 한 번씩 뒤집어 오면은 반짝반짝 그래요. 배 쪽에는 숭어가 은빛 색깔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물 속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럼 그 순간을 우리가 포착을 잘 해야 그게 숭어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물을 관찰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만의 숭어 보는 방식이 있어요. 계속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 숭어 잡는 과정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 온다. 순간 막루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가운데 그물 들어가네. 저 뗏목 앞에. 숭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그물을 올리는 어로장. 가운데 저 깔매기 밑에 저쪽에 돌아가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와 가운데 잡아봐. 푸른 바다 위를 반짝이는 보석처럼 수놓는 숭어. 내려갔어요. 숭어 무리가 뛰노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밑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어부들도 황급히 바다로 향합니다. 산에서 그물을 내리면 이젠 바다에서 숭어를 걷어들여야 할 차례. 숭어는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녀석들이 그물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뒤따라오던 무리 전체가 방향을 바꿔버리는데요. 눈치가 빠른 녀석이라 잡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적게는 몇백 마리에서 많게는 몇만 마리까지. 그날 바다 날씨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한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으세요? 한 200마리 200마리에서 한 300마리 그 정도 돼. 보통 평균 어업에 괜찮은 편인가요? 아 이래갖고는 안 되지. 아무 뜨면은 그래도 채 하나도 한 1000마리 정도는 잡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못하네요. 네, 그렇지. 거제도에선 숭어떼가 나타나면 완연한 봄이 왔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봄숭어는 거제 사람들에게 든든한 효자 어종. 숭어 이래 먹고 맛있어요. 숭어가 먹는 사람 먹지만은 또 못 먹는 사람들 또 못 먹거든. 주로 봄에는 숭어로 다 좋아하지 한국 사람들. 우리 지금 다른 반찬도 없고 매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숭어 그거 해가 먹는데 사시미 아니면 찌개. 어떤 숭어가 좀 좋은 숭어예요? 그냥 숭어도 이제 크고 이 작은 거는 맛이 없어요. 단단한 건 맛이 없고 좀 크고 주로 보면은 안놈 숭놈이 있는데 고기가 안놈이 맛있지 숭놈보다가. 먹을 게 부족했던 혹독한 보릿고개에도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워주던 봄숭어. 그물로 잡는 것보다 상처가 적고 맛이 좋아서 이젠 거제숭어 하면 가장 으뜸으로 알아주는데요. 덕분에 갓 잡은 숭어는 곧바로 전국 각지에 팔려나갑니다. 오늘 하루 총 2번의 그물질을 통해 1000여 마리의 수확을 올렸는데요. 궂은 날씨 탓에 평소보단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힘 좋은 숭어가 봄 기운을 전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보상받는 전통 숭어잡이. 숭어를 가득 싣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소규모로 숭어를 잡는 이강망 어법을 만나볼까요? 봄철 얕은 바다로 몰려드는 숭어를 잡기 위해 4월에서 5월 사이 진도 앞바다가 들썩입니다. 힘을 합쳐 그물을 힘차게 끌어올려 보는데요. 장정 3명이 달려들어도 힘에 부쳐 보이는데요. 그물이 꽤 묵직해 보입니다. 한눈에 척 봐도 힘 좋은 녀석들이 한가득. 거기에 숭어뿐 아니라 꽤 쏠쏠하게 잡힌 반가운 돔까지. 미리 그물을 쳐둔 포인트 지점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이강만 이제 이 바다가 이렇게 넓은 바다이지만 이 거기가 가는 길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처럼 이 바다에도 조류에 따라서 거기가 이렇게 하나의 거기 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가로 쳐놓으면은 고기가 지나가다가 이 통 속으로 그물 통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부터 진도 앞바다에 지천으로 가득했던 숭어.
배고픈 시절에는 한 끼 식량으로, 지금은 별미 반찬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대대로 내려오는 조금 특별한 숭어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숭어회 열무김치. 숭어를 얇게 썰어 일주일 정도 삭혀서 먹으면 이만한 별미가 없죠. 이거 회하려면 잘게 썰어야 돼. 왜 그럽니까? 그래야 더 맛있어. 굵게 썰면 더 맛이 없어. 회할 때는. 이제 사시미 해갖고 바쁠 때는 이제 좀 굵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 담아갖고 요새는 얼른 안 익으니까 한 5일 돼야 익어요. 그래갖고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김치가 이제 익어야지, 안 익으면 맛이 없어. 저는 다 해야 되거든요. 제철 맞은 찰진 숭어회에 충분히 익힌 열무김치의 만남. 고소한 깨를 솔솔 뿌리고 매콤한 고춧가루까지 더해 조물조물 버무려내면 새콤달콤한 맛으로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아삭한 열무김치 사이로 쫀득쫀득한 숭어회. 싱싱한 재료에 깊은 손맛까지 어우러지니 두말할 것도 없겠죠. 맛도 좋지만 영양까지 고루 갖춘 숭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숭어를 먹으면 위가 편안해지고 오장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잡히는 양도 많고 가격까지 저렴해 서민들의 건강 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회는 겨울에도 맛있지만은 지금이 제철이에요. 거기가 찰져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숭어는 지금 요즘이 이렇게 찰져. 이 떡이라고 하면은, 비유를 하면은 찰떡 맛이에요. 그게. 쫀득한 회와 밥 한 그릇 걱정 없는 숭어회 김치, 그리고 꾸덕꾸덕한 숭어찜까지. 숭어의 변신은 끝이 없는 것 같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숭어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 진상품에도 올랐던 숭어 어란. 껍질부터 알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녀석. 쫀득한 회 한 점에 싱그러운 봄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고마운 숭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봤듯이 오래도록 서민 생선 자리를 지킬 수 있겠죠?